안녕하세요, 영화 나부랭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요, 시나리오와 소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시나리오 쓴다고 하면은 주위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시나리오는 대체 어떻게 쓰는 거야? 그게 그분들이 시나리오를 쓸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닐 테고, 아마 시나리오를 사실 본 적이 없으니까 그 형식이나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겠죠. 왜냐면 소설은 평소 책 안 읽는 사람도 어쨌든 학창시절에 수처사라도 교과서에서 봤으니까 뭔지 대충 알겠는데, 이제 시나리오는 업계에 몸담고 있거나 아니면 그걸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아니면은 접할 기회가 사실 없죠. 근데 재밌는 게 책은 안 읽어도 영화는 엄청 자주 보는데 전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시나리오 얘기만 듣고. 그래서 되게 자주 물어보는데 간단하게 일단 시나리오가 뭔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영화의 뼈대, 어떤 가이드라인, 영화의 설계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소설과 비슷한 거는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정의 같은 거는 저도 잘 몰라서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학사전에 소설을 쳐볼게요. 네, 소설. 사실 또는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간 산문체의 문학 양식. 다음에 시나리오.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쓴 각본, 장면이나 그 순서, 배우의 행동이나 대사 따위를 상세하게 표현한다. 정의는 이런데 이것만 갖고는 차이점을 잘 모르시겠죠. 나도 모르겠다. 오히려 더 헷갈리는데 좀 간단하고 쉽게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형식이 다르죠. 형식은 다른데 그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그런 형식적인 요소보다 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심리 묘사 아니면은 그런 어떤 이면의 묘사를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소설은 그걸 할 수 있고 시나리오는 그걸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설은 보통 우리가 심리 묘사가 탁월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은 인물의 내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철저한 관찰자 시점이 아닌 이상은 그 캐릭터의 속마음을 표현해요, 작가가. 혹은 사물이나 그런 장소의 배경 설명도 되게 자유롭게 합니다. 그걸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미사오구를 동원해서 되게 화려하게 표현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작가의 문체라고 하죠. 근데 시나리오는 그런 내면의 이야기를 안 써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시나리오는 스크린에서 관객이 느끼는 것들만 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쓰는 그 감각이 뭐죠? 오감 중에 시각이랑 청각, 이 두 가지만 써요. 근데 여기서 4DX는 번외로 칩시다. 왜냐면 4DX는 그 물튀기고 바람 불고 하는 거는 극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지 영화의 연출 의도와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건 번외로 하고요. 어쨌든 관객은 시각과 청각만 느끼는데 그 두 가지만 시나리오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인물의 행동과 대사로만 심리를 표현하고요. 보통 직유법을 많이 써요. 뭐뭐 하듯, 뭐뭐 같이, 뭐뭐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소설에서는 강호는 팔 쪽에서 고통이 밀려오는 걸 느꼈다. 젠장, 너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인물이 느끼는 감정을 쓰고 혹은 어떤 속마음 같은 걸 표현하죠. 근데 이걸 시나리오로 바꾸면은 강호가 팔을 어루만지며 찡그린다. 아니면은 팔을 어루만지는 강호, 아픈 듯 신음을 내뱉는다. 강호 대사 밑에 쓰고 찡그리며 젠장.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인물이 행동하는 걸 보여주거나 대사로 내뱉는 거를 들려주거나. 그럼 이제 대충 차이를 아시겠죠? 앞에는 소설에서는 이 강호라는 인물이 느끼는 고통을 직접적으로 아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시나리오에서는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인물의 어떤 표정이나 대사로 그거를 표현해야 돼요. 대충 이런 차이인데 내용적으로는 이렇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형식적인 차이가 있죠. 또 소설은 사실 정해진 형식에 없고 작가의 자유가 있죠. 보통은 숫자나 소제목 같은 거 붙여서 이제 챕터를 나누고 일기 형식처럼 누군가 일기를 쓴 것처럼 해서 날짜로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그냥 쭉 나열해서 전체 한 챕터로 큰 한 챕터로 쓰기도 하고, 이게 뭐 어떻게 쓰는 거는 그 작가 자유고 뭐 거기서 어떤 재미를 독자들이 느끼기도 하죠. 근데 시나리오는 아주 엄격한 건 아닌데 그 지켜야 되는 형식이 있어요. 일단 씬, 지문, 대사 이 세 가지는 꼭 구분이 돼야 돼요. 여기서 씬이라는 거는 보통 장소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진 않고 어떤 사건이나 맥락으로 구분할 때도 있죠. 그건 작가 자유인데 보통은 장소로 구분을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추격신을 장소마다 다 구분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걸 그냥 자동차 추격이라는 큰 씬으로 하나 만들고 그 벌어지는 상황들만 이제 소장소로 나눠서 밑에다가 쫙 나열하는 작가도 있고, 그 장소들을 일일이 다 세분화해서 쓰는 작가도 있고, 뭐 그거는 작가의 자유입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어요. 거기에 씬 나누는 건 작가 자유지만 어쨌든 씬 번호는 순서대로 붙이고 그 뒤에 장소, 시간, 그리고 날씨 같은 거를 이제 표기해야 되죠. 그리고 지문은 아시다시피 그냥 상황 묘사고요. 아까 말했듯이 보이고 들리는 것만 씁니다. 대사는 말 그대로 등장인물들이 내뱉는 말인데 앞에 그 대사 앞에 그 인물명을 써줘요. 소설은 보통 안 쓰죠.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편이에요. 헐리우드는 좀 더 표준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렇지가 않아서 보시면 이해가 빠를 테니까 일단 시나리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옛날에 썼던 시나리오인데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확대해 볼게요. 네, 이게 씬이고요. 그리고 씬 번호. 이 형식도 뭐 저는 S 넘버 1이라고 썼지만 요거를 그냥 숫자만 쓰는 사람도 있고 넘버 1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게 1, 2, 3, 4, 5, 6 해가지고 씬 넘버가 차례대로 쭉 이어져야 돼요. 그것만 맞추면은 크게 상관없는 형식이고요. 그 다음은 장소명을 쓰고 이 뒤에는 소장소예요. 그러니까 제가 쓴 이 장면은 아파트 단지 근처에 차 안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쓴 겁니다. 그 다음이 시간. 시간도 딱 형식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 대신에 오전을 써도 되고, 뭐 저녁을 안 나누고 오후라고 표기해도 되고, 그건 이제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장면의 이미지나 그에 따라서 자유롭게 씁니다. 저는 보통 오전, 오후, 뭐 아침, 밤 정도만 나눠서 써요. 그리고 그 밑에 지문이 있고 이게 대사가 있습니다. 이 지문과 대사의 형식도 자유롭고요. 이거를 다 따다다닥 붙여 써도 되고, 저처럼 그냥 한 문장을 다 따로 띄어쓰기를 해서 써도 되고, 그거는 이제 작가의 성향에 따라서. 대사도 저는 지금 들여서 썼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무시하고 앞에다 같이 써도 되고, 뭐 좀 더 뒤에 써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밑에 보시면 주고받는 대사가 있는데, 이거를 배우들이 받으면은 보통 형광펜 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분량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 캐릭터를 맡은 인물은 이제 이 대사를 외우면서 어떻게 연기할지를 연구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또 조금 다른 형식이 있어요. 이건 좀 다른 형식인데요. 똑같은 내용을 제가 다른 형식으로 바꿔서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요즘 많이 쓰는 형태예요. 보시면은 다 똑같은데 대사를 가운데 쓰기를 했어요. 가운데 인물명이 있고 밑에 대사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아까랑 비슷하게 표시를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이렇게 생겼고요. 중간 쓰기는 사실 헐리우드 시나리오에서 따온 건데, 헐리우드는 다 중간 쓰기로 쓰거든요. 처음에는 영어가 이 방식이 보기 편해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나?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그렇게 쓰는 이유가 드러났죠. 바로 예상 러닝 타임인데요. 가로 쓰기 형태로 쓰면은 80에서 90초고요. 중간 쓰기로 하면은 1분, 그러니까 60초. 그래서 투자사에서는 그 중간 쓰기를 선호한다고 들었어요. 페이지 수로 계산하니까 용이하니까. 정직하게 100페이지면 100분,
120페이지면 120분, 2시간짜리 영화니까. 그러니까 그 영화의 분량을 정하는 거는 씬이 얼마나 많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몇 페이지를 썼느냐. 근데 그거는 시나리오 그 작가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 최근에 신의 한글이라고 한국영화 제작가 협회랑 그 한글과 컴퓨터에서 같이 개발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예상 러닝타임까지 다 계산해주고 뭐 어떤 캐릭터가 몇 퍼센트 등장하고 뭐 낮씬, 밤씬이 뭐 비율이 어떻게 되고 다 자동으로 계산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영상 찍기 전에 한번 써보려고 들어가서 다운받으려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그 프로그램에 에러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업데이트 중이라고 잠정 배포 중단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뭐 에러들 고쳐서 그 업데이트 한다니까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나리오와 소설의 차이점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다 아실만한 명장면이랑 그 시나리오랑 같이 보면서 비교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생각 중이에요. 뭐 그렇게 하면 이해도 쉽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